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우리가 결국 모평균의 추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어떤 집단에서 그 집단의 전체 조사를 하기가 어려운데, 임의 추출로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 샘플에 대한 성격을 통해서 전체 집단의 성격을 추측하는 거. 사실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모집단과 그 표본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모집단에서 나타나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다면,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을 ex라고 할 때, 얘의 평균을 우리 m 이렇게 적으면 얘를 모평균이라고 했죠. 기존에 있었던 그 집단의 전체에 대한 평균인 거예요. 그리고 모분산을 Vx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모분산을 기호로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는, 다시 말할게요.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모표준 편차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요. 샘플을 뽑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샘플의 값이 n개가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n개의 값을 다 자료를 더해가지고 그 전체 개수로 나눠준 게 표본 평균이라고 했는데요. 자, x1, x2, 그 n개에 대한 모든 그 데이터 값을 다 더해서 그것을 전체 개수로 나눈 거. 그것을 우리가 x바라는 기호로 쓰고요. 얘를 표본 평균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표본의 평균이 있으니 이 표본의 분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표본의 분산은 분산의 의미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 값 하나하나에서 자, 우리 표본의 평균을 빼고 그것을 제곱한 게 편차의 제곱이에요. 그것들을 다 더해주는 거예요. 자, n개에 대한 모든 데이터 값에서 표본의 평균을 빼고 다 제곱해서 더해주면, 자, 다시 말할게요. 지금 n개에 대한 모든 데이터 값에서 표본의 평균을 빼고 다 제곱해가지고 다 더했어요. 이걸 이제 원래 전체 개수로 나눠줘야 분산의 의미인데, 특이하게 표본 분산은요, 전체 개수가 아니라 그 개수에서 하나 뺀 걸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게 표본 분산이에요. 기호로는 S제곱이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 이게 바로 표본 표준 편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전체 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어떻게 뽑냐에 따라 매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x바라는 건 어떻다 그랬어요, 제가? 얘는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얘도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속 바뀌니까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x바에 대한 평균도 당연히 있겠죠? 그쵸?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하고요. 얘는 모평균 m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표본 평균을 우리 x바라고 했으니까 얘 분산도 있겠죠? 그럼 이거를요.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요.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자,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도 있겠죠? 얘는 지금 위에 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자,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즉 뭐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모분산을 모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게 표본의 평균의
표준 편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기존에 있었던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 샘플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n이라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이 표본 집단도 이 표본의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자,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르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X바라고 하는 이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 자리에 평균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X바의 평균이 모평균과 똑같으니까 M이라고 적고, 자, 그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의 제곱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X바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얘를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넣고 제곱을 하죠.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 됐죠? 음. 자,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 가지고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려면 표준화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표준화라는 작업이 뭐예요? 원래 별량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죠. 자, 그러면 이 X바를 표준화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Z는 별량 자리는 X바라는 확률 변수가 들어갑니다. 자, 얘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이 X바의 확률 변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이 표준화 시키려면 Z는 별량 자리에 X바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빼기 지금 얘의 평균이 M 이거죠. 그래서 별량 빼기 평균 나누기 지금 이거의 표준 편차가 뭐예요?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자,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그래서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표준화는 x바라는 별량, 얘의 확률 변수 빼기 얘의 평균 나누기 얘의 표준 편차를 통해서 표준화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이거 관련해서 필수 예제 풀었었죠? 자, 그렇구나. 그러면 잘 봐봐요. 이제 이 추정이라는 거는 모집단에 대한 성격을 샘플을 통해서 추측하는 거. 이 과정이 추정인 거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샘플을 막 뽑았어. 그러면 우리가 이 샘플에 대한 정보를 얼마만큼 믿어도 되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신뢰 구간을 통해서 하는데요. 자,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정규공포를 따르는 어떤 모집단이 M이고 모집단의 평균이, 즉, 모평균이 M이고, 모집단의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래요. 그리고 얘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황에서요. 표본의 크기가 N인 샘플을 이미 추출했대요. 자, 이미 추출을 했어. 자, 그러면 이것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소문자 스몰 x라고 써볼게요. 자, 그럼 봐봐. 이 표본의 평균도요. 당연히 뭘 따릅니까?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면 얘도 정규분포를 따르죠. 그러면 이 x반은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어요. 모집 단위 정규분포 따라요. 자, 정규분포 따른다. 자, 그러면 이 x바라는 표본 평균도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렇죠. 그때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요. 그때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표본의 크기의 루트 씌운 걸로 나눈 이런 표준 편차를 갖죠. 그리고 이거의 제곱 이렇게 써줘야 이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기호로 한 거예요. 자, 근데 잘 봐봐. 여기서 있잖아. 우리가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표준화를 시킨 값이 z가 그럼 표준화를 시키면 문자가 z로 바뀌어야겠죠? 마이너스 1.96 이상 플러스 1.96
이하가 될 확률을 조사했대요. 자, 이거 조사했을 때 이 확률이 0.95라는 것이 나왔대요. 자, 이 0.95라고 나온 건 의미가 뭐냐면 Z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당연히 얘의 가운데 대칭축 평균은 0일 거고요. 마이너스 1.96, Z가 마이너스 1.96 이상, Z가 플러스 1.96 이하가 되는 이 넓이의 이 부분의 넓이가 뭐라는 거야? 0.96, 95. 자, 다시 말씀해 줄게요. 지금 이 영역의 넓이가 이게 0.95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쵸? 그런데 갑자기 이 Z가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하일 확률이 0.95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하기 위해서 이 Z라는 것을 우리가 X바를 표준화했던 그 식으로 다시 집어넣어 보면 Z라는 것은 X바라는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화식을 집어넣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X바에서 자, 이 X바의 평균 M을 빼고요. 그리고 이 X바의 표준 편차 루트 M분의 시그마로 나눠서 구하는 게 Z죠. 그쵸? 자, 내가 X바 대신에 스몰 X바라고 좀 작게 써볼게. 자, 그러면 봐봐. 루트 M분의 시그마 분의 자, 얘가 Z라는 건데요. 자, 얘가 Z라는 건데 내가 이 부등식에 있는 가운데 Z 대신에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96 이상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그리고 이게 1.96 이하 이렇게 Z 대신에 들어간 거고 이 확률이 0.95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서는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예요.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 그럼 제가 저 식을 활용해 가지고 저 식이 곧 얘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Z 대신에 얘를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등식의 주인공이 모평균 m이 될 수 있도록 살짝 변형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제가 얘가 연립부등식이잖아요. 얘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자, 제가 이만큼을 1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만큼을 2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제가 1번 부등식을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1.96 이상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자,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 당연히 양수니까 왼쪽 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되죠. 자, 그럼 m을 좌변에 넘기고요. 얘를 좌변으로 넘기고 얘를 우변으로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이냐면 m이 이하다. 어떤 거 이하다?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다라고 되는 거예요. 자, 이게 m이라는 모평균을 한 변에 두고 이러한 부등식이 나와요. 근데 이걸 제가 이번엔 2번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봐봐. 2번 부등식을 보면 x바 마이너스 m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잠시만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 이게 1.96 이하다라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거 똑같이 이 분모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x바 마이너스 m이 이하하다. 어떤 거 이하예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 m을 우변으로 그리고 얘를 우변으로 넘겨주면 얘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m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부등식 모두 제가 m이라는 것을 한 변에 두고 제가 m이 얘보다는 작거나 같으면서 얘보다는 크거나 같게 자 이렇게 이런 꼴이 나오죠. 자 그럼 당연히
1번과 2번에 대한 부등식을 연립하면 결과가 뭐가 되냐면 m만 가운데 이렇게 두시고요. 자, 잘 봐.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m이 더 같거나 크고 그리고 m은 같거나 작다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지금 P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이 자리가 Z였던 부등식을 살짝 M이라는 문자를 주인공으로 바꿔가지고 변형했더니 결국에는 이 부등식이 얘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의 확률이 0.95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느낌이야. 지금 모평균은 있잖아. X바라는 표본평균에서 이만큼을 뺀 것보다는 같거나 크고 그리고 표본평균에서 이만큼을 더한 것보다는 같거나 작다. 그럴 확률이 0.95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왜 활용하냐면 내가 모평균을 지금 구할 수 없을 때 표본평균을 구하잖아요. 그럼 표본평균으로부터 한 이 정도만 정도 빼고 이 정도만큼 더한 값 사이에 모평균이 들어있을 거야. 들어있을 확률이 0.95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즉 그러면 지금 이 구간 있죠? 표본평균으로부터 이만큼 뺀 거. 그거에다가 표본평균으로부터 잠깐! 왜 그래? 플러스죠?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다시 찍을 뻔했네. 자, 어쨌든, 자, 표본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뺀 거에다가 표본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더한 거 사이에 모평균이 들어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구간 자체가 사실 모평균 M에 대한 0.95가 이거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100분의 95, 즉 95%거든? 즉 모평균 M에 대한 95% 신뢰 구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야. 제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 그 수업할 때 얘기할 때 샘플 가지고 조사하는 게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를 하려고 해요. 제가 A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 근데 이걸 전수조사할 수는 없어. 만약에 전체 조사를 해버리면, 즉, 전수조사를 해버리면,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해버리면, 전국을 다 조사해버리면, 이건 이미 선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 그럼 정말로 완전히 임의차출로 나이, 성별, 지역 상관없이 1,000명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임의로 뽑아서 A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를 해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50%가 나왔대. 그럼 이 50%라는 지지율은요. 1,000명에 대한 결국 표본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50%는 표본 평균인 거야. 그러면 이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본 평균에 대해서 5%의 오차율이 있대. 자, 그러면 이 5%의 오차율이라는 건 45%부터 55% 사이에 실제 선거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 45%와 55%이 사이가 이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상 선거를 했어. 선거를 했는데 이 A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51%가 나왔대. 그러면 45%와 55%라고 내가 신뢰 구간을 짰던 그 안에 실제 지지율이 들어있지. 그치? 근데 내가 이런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샘플 조사를 정말 여러 번, 예를 들어 100번 했어. 100번을 했는데 내가 실제 지지율이 51%가 나왔다 그랬잖아? 그럼 이 51%라고 하는 실제 지지율이 1,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매번 오차의 범위를 5%로 한 이 신뢰 구간 안에 99번만 들어가도 5번은 적중하지 못한 거야. 실제 지지율이 들어있지 않은 거야. 이게 바로 신뢰 구간 95%,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뭐 1,000명에 대해서 1,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 그런데 어쩔 때는 50%가 지지한다고 했고
어쩔 때는 1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35%가 지지를 한다고 했고, 당연히 이 1000명에 대한 조사는 무작위로 조사를 하는 거니까 매번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이 1000명에 대해서는 어쩔 때는 또 60%가 지지를 한다고 했대.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번을 했어요. 100번을 했는데, 자, 여기서 오차의 범위가 5%래요. 자, 그러면 1000명에 대해서 50%가 지지한다고 했을 때 얘의 구간은 45%부터 55%가 되는 거죠. 오차가 5% 된다고 했으니까 35%가 이 1000명에 대한 지지율로 나왔을 때는 그럼 그때는 오차가 5%니까 40%부터 아니지. 30%부터 40% 믿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1000명에 대해서 60%가 지지한다고 했으면 55%부터 65%. 자, 이 사이에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거를 100번을 했어. 이 100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선거날 조사를 해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51%가 지지를 했다는 거야. 이거는 전수조사죠. 선거날 우리가 조사를 한 거니까. 자, 그럼 이 51%가 결국에는 실제 모평균이 되는 거고요. 이 모평균이 내가 위에처럼 100번 조사를 한 것처럼, 자, 내가 이렇게 100번 신뢰 조사를 했던 100번 중에 95번만 실제 모평균이 들어가 있는 거고, 5번은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했던 거야. 이게 바로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식 있잖아요. 표본 평균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여기가 오차가 되는 거지. 자, 여기가 오차가 되는 거지. 오차 범위. 자, 그래서 이 모평균이 표본 평균이 나왔고 이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자,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자,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했을 때 그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신뢰도는요, 95%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99%에 대해서도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 95%에 대한 신뢰 구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표본 평균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그리고 표본 평균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게 뭐라 그랬어? 95% 신뢰도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 그랬잖아. 아까 이 마이너스 1.96에서 1.96과 플러스 1.96에서 나오는 1.96은 어디서 나오는 1.96이라 했지, 내가? 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자, 대칭축 기준으로. 자, 마이너스 1.96 이상, 그리고 자, 이게 1.96 했을 때, 자, 즉, 이만큼 사이의 넓이가 이게 뭐다? 0.95다. 이게 95%다. 자, 그게 여기서 나왔던 개수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신뢰도 개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름은 신뢰도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 이 신뢰도가 99%짜리의 신뢰 구간이다라고 하면, 자, 그때 신뢰도 개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이만큼에 대한 넓이가, 자, 이만큼에 대한 넓이가 99%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넓이가 99%일 때는 자, 이 커트 라인이 Z가 마이너스 2.58가 그리고 Z가 플러스 2.58 사이일 때 이 넓이가 99%래. 즉 0.99래.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럼 99%에 대한 신뢰도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자, 그러면 지금 99%에 대한 신뢰도 구간은 자, X바 마이너스 자, 이 신뢰도 계수가 2.58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m은 같거나 크고
x바 플러스 2.58 플러스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거 한번 응용해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지금 갑자기 만들어낸 거야. 이런 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 뭐 해볼까요? 마이너스 1.5가 있고 여기가 1.5고 자, 이게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에요. 자, 지금 뭐 이 사이 넓이가 예를 들어서 몇이라고 해볼까요? 0.7이래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신뢰도 70%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게 0.7이라는 뜻은요. 다시 말하면 퍼센테이지로 바꿨을 때 70%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뢰도 70%에 대한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신뢰도 개수가 마이너스 1.5 플러스 1.5니까 1.5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보다 같거나 크고 m은 x바 플러스 1.5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어차피 신뢰도에 대해서는 거의 95%, 99%밖에 안 나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신뢰도 계수를 외워주시면 좋긴 한데 문제마다 신뢰도 99%에 대한 신뢰도 계수를 2.58로 주지 않고 그냥 3이다, 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요, 그냥 이거 공식 외워주면 이 단원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외우기만 하면 돼. 자, 정리할게. 자, 여기서요. n은 얘는 표본의 크기고요. m은 모평균이고요. x반은 표본 평균이고요.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예요. 자, 그런데 그것들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때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도 구간은 자, 표본 평균 얘 신뢰도 계수야.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같거나 크고 m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어차피 양쪽에서 하나만 외워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보호만 반대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무조건 필수 암기 공식이에요. 사실 이미 외웠죠. 자, 99%에 대한 신뢰 구간은 어차피 다 똑같아. 식은 다 똑같고 신뢰도 개수만 자, 신뢰도가 달라지면 신뢰도 개수가 달라지면 돼요. 그래서 x-1.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같거나 크고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여기가 개념은 이제 다 끝났고요. 저하고 예제 이제 좀 세 개 풀어보고 해당 단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주 이만하겠고,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필수예제 6번, 즉 192쪽의 필수예제 6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